보조 부분에 있던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넘겨버릴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조 부분에만 이제 제조 간접비가 되도록 보조 부분의 원가를 200만 원을 얘한테 뭐 60만 원, 40만 원, 얘를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누는 건 제가 마음대로 나눈 거고, 이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배부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자, 이 배부 기준을 선택하는 건, 자, 첫 번째, 자, 인과관계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BC라는 사람하고 같이 뭐 일을 하고 마치고 가면서 제가 술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술 한잔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그럼 술값은 누가 내야 될 거냐 그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술 먹으러 가자고 한 사람이 술값을 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을 발생시킨 원인에 맞춰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건 그 원인이 발생한 원가 동인에 맞춰 가지고 우리 배분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소주 한잔 하자고 한 거예요. 진짜 제 성격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한 잔 먹고 집에 가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죽도록 먹자 그러면 고민하다가 오케이 하면 정말 죽기 전까지 마시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전 우리 회사 직원하고 15분 만에 술집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한 잔 먹자 그래서, 아니 한 병 먹자 그랬으면 안 들어가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자, 저는 진짜 한 잔 먹자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막 안주 한 10개 시켜가지고 혼자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 4만 원 생각했는데 이게 3, 40만 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먹으러 가자고 한 제가 술값 내는 게 맞나요? 좀 억울하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럼 제가 먹으러 가자 해서 인과관계는 저 때문에 생긴 거지만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을 봤을 때 제가 내는 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방금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 기준이다, 수의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수의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으로 적용시켰던 게 적절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원가 발생시킨 원인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 수의 기준을 가는 거고, 근데 제가 그 A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너가 술값 내라고 했더니 애가 갑자기 눈물을 거스기면서 자기 돈이 없대. 주식에서 돈 다 날리고 월급도 차압당하고 집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었대. 그런 애한테 술값 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봤더니 B라는 애가 저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그럼 이 정도 술값은 B라는 사람이 내도 될 것 같죠. 그런 것처럼 수의 기준이 적절하지가 않다면 부담 능력 기준으로 분배하는 게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담 능력 기준으로 한다 해서 방금 로또 1등 된 사람한테 너가 1등 됐으니까 이건 너가 좀 내라고 했더니 애가 로또 1등 되고 나서 나 이제 돈 함부로 안 쓰기로 했어. 이런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사람이 보면서 야 째짜다 째째 그냥 n분의 1 하자라고 한 거예요. n분의 1 하자라고 한 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1대1로 같이 뭔가를 먹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먹는 양과 여러분이 먹는 양은 엄청 다르겠죠. 저는 소고기 전 짜서 한 근 먹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다른데 식당에서 나온 고기 값을 둘이 반반 n분의 1 하자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느낌이 올까요? 그냥 느낌이 탁 해도 이건 비합리적이죠. 그런 것처럼 n분의 1이라는 건 공정한 방식이 아니에요. 뭐 전에 TV에서 본 건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TV에 나오는 여자들은 뭐 자기는 조금 먹었는데 친구랑 똑같이 낸다고 투정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n분의 1이 합리적이지 않죠. 근데 이걸 표현을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라고 하면 합리적인 것처럼 내가 오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에요. n분의 1은. 자, 그럼 우리가 인과관계 기준이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네 개를 두고 나면 인지를 하는데,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한 줄로만 찍 나오면서 얘만 언급한다면, 만약에 보조부분비 배부 기준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만 적혀 있으면 맞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 제일 비합리적인 방법이다. 얘가 아니면 얘도 적절하지 않을 때, 합리적이지 않을 때 얘도 합리적이지 않을 때 다음 넘어가는 거니까 원칙은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이 인과관계 기준으로 하는 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부문 간접비 배부 기준 예시라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보면 우리가 건물이 우리 건데, 건물이나 기계 장치가 우리 건데, 뭐 기계 장치는 바로 생각 못하니까 건물로 보면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면 A 제품, B 제품, C 제품 있으면 그 제품 만드는 생산 공정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들 있죠. 그 면적 가지고 우리 월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건물의 관리비라든지 이건 사용하는 면적으로 나누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내식당을 면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전기 사용량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구내식당은 종업원 수로 나누면 그러면 합리적인 걸로 보일 것 같죠.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처럼 이 합리적인 예가 인과관계 기준으로 가는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 사용량을 면적이나 종업원 수는 말이 안 될 거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준은 우리는 뭐 전력 사용량이 전기 전력비면 전력 사용량 뭐 이런 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과관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자,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571페이지 가보시면 571페이지 9번 571페이지에 보면 자,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건물 관리 부분을 종업원 수로 나누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사무실 가셔서 우리 사무실이 그 세입으로 들어가 있으면 관리비가 한 층에 하나가 나오면 그 호실별로 면적별로 해서 n분의 1에서 달라 그럴 거예요. 아마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형에 따라서 그 n분의 1 달라져요. 그럼 면적이 적절할 건데 종업원 수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럼 1번은 틀렸고, 2번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 복리후생은 종업원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니까 종업원 수로 하는 게 적절하겠죠. 자, 식당 부분은, 식당 부분도 종업원 수가 적절하지 전력 사용량 무슨 생뚱맞은 인과관계가 보이나요? 전혀 보이지 않죠. 또 구매 부분 같은 경우는 구매 횟수 같은 걸로 하는 게 맞지, 기계 시간 가지고 기계 우리 운영한 시간으로 구매 부분에서 우리 구매팀에서 산 구매 돈을 분배 나누는 걸 기계 시간으로 나누는 건 인과관계가 전혀 안 보이죠. 구매 금액이라든지 구매 횟수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답은 2번이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또 비슷한 문제가 647페이지에 보면 자, 647페이지로 가면 자, 8번 문제도 또 비슷한 형태로 해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8번 보면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건물관리 부분 또 종업원 수라고 했네. 얘는 면적이 저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다른 변수가 없으면. 자,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 이건 종업원 수면 몰라도 종업원 연령 나이로 가지고 분배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자, 식당 부분 사용 면적, 이건 종업원 수가 맞겠죠. 얘도 사용 면적 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전력 부분은 전력 사용량, 이거 가지고 전기세 나왔는데 전력 사용량 기계마다 아니면 공정마다 달아서 쓴 만큼 n분의 1, n분의 1 안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건 그 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인과관계에 따라서 생각하신 거예요. 얘가 가장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걸로 여기 전기세는 나누면 좋겠다. 방금 식당 부분은 종원수로 기준으로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148페이지로 가서, 자, 그럼 이 보조 부분을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누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적절하지가 않고, 이 보조 부분의 금액을 그럼 무슨 기준으로 나누겠다고 정했는데, 그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또 시험에서 지문으로 자주 질문을 할 건데, 자,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건 계산하는 거하고 같이 제가 섞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51페이지에 보시면 151페이지 그 기본 예제 2번이 있죠. 자, 기본 예제 2번을 가지고 보면, 자, 잠시만요. 자, 이게 지금 이거 맞죠? 딴 데 써먹었던 거 그대로 표 만들기 귀찮아서 얘를 복사해 봤어요. 자, 지금 우리 151페이지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럼 151페이지의 내용 가지고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이 금액들 있죠. 얘가 제조 간접비예요. 이 금액들을 전부 다 제조 부분으로 분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제조 부분으로. 자, 그런데 자, 이걸 가지고 보면 동력 부분에서, 자, 이 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게 34만 4천 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 34만 4천 원이 동력 부분인데 얘가 500kW, 300kW, 200kW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총 1000kW를 썼는데 현재 1000kW 중에서 500, 300, 200 이렇게 썼기 때문에 50%, 30%, 20% 썼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쓴 게 34만 4천 원 나왔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수선 부분은 20만 원이 나왔는데 수선 횟수가 80회, 80회, 40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총. 그래서 비율대로 나누니까 40%, 40%, 20% 되더라. 자, 이게 지금 이 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20만 원을 40, 40, 20 이렇게 나눠주고 40만 원을 50, 30,
20으로 나누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금액을 전부 다 제조 부분으로 보내버리는 거고 여기는 제로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얘를 제조 부분에 동력 부분이 절단 부분이 너가 얼마 썼고 조립 부분이 너가 얼마 썼어 하면서 보내줄 거예요. 너가 쓴 제조 간접비하라고. 또 수선 부분도 20만 원을 절단 부분 너가 얼마 썼고 조립 부분 얼마 썼다고 보낼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죠. 동력 부분 거를 20% 썼고 수선 부분 거를 20% 썼잖아. 그럼 지금 보조 부분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이 부분들 있죠. 동력 부분도 40회나 동력기가 수선을 했고 수선 부분도 200kW 쓴 이거. 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보조 부분 간 우리가 주고받은 거 지금 동력 부분하고 우리 수선 부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걸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용역 수수 관계라 그래요. 지금 이 관계 얘 둘이 서로 주고받은 얘 이걸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제가 왜 용역 수수 관계를 설명을 했냐면, 자, 우리 방금 했던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이 이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에 따라서 이 세 개를 선택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직접 배부법은 특징이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이 직접 배우법을 쓰는데, 이 직접 배우법의 키워드는 그래서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전혀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자, 얘는 장점은 빠르다, 쉽다, 비용이 작게 든다. 이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정확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 배우법이에요. 자, 그럼 직접 배우법 가지고 자, 계산을 해서 직접 배우법이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면, 자, 봤을 때에, 자, 지금 이 보조 부분의 원가 34만원, 20만원을 절단 부분, 조립 부분에 분배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럼 자, 먼저 동력 부문을 분배를 할 건데 얘 금액이 34만 4천원이죠. 얘를 그럼 사용한 게 500, 300, 200을 썼는데 직접 배우법은 얘 둘이가 쓴 거를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얘를. 그럼 이 부분을 무시하겠다라는 건 얘 둘이 사용한 비율이 있죠. 5대3. 이 5대3으로 이 금액을 안분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5대3으로 안분해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5대3으로 안분을 하면, 자, 우리 안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얘 둘이 더하고 더하면 800이죠. 그러면 800 중에서 500은 절단 부분, 800 중에서 300은 조립 부분, 이렇게 하면 제일 쉽죠. 그럼 얘 곱하기 800분의 5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계산하면 21만 5천 원이 나오죠. 그럼 얘는 34만 4천 원 가지고 800분의 300 하면 얘는 12만 9천 원이 나오게 되죠. 이 금액을 얘 둘이 비율로 안분한 거예요. 둘이 합치면 이 금액인 거예요. 얘는 신경 안 쓰고 얘는 무시해 버리고 얘 둘이의 사용 비율로만 계산한 거예요. 그럼 수선 부분도 2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20만 원도 동력 부분이 20%인 40회 쓴 거를 무시해 버리고 얘 둘이의 비율로 쓸 건데 80회 80회 똑같이 썼네요. 똑같이 썼으면 그냥 반반, 얘 10만원 얘 10만원이다 이렇게 그냥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을 어떤 기준 나눌 거냐, 얘 둘만 가지고 얘 신경 안 쓰고 얘도 이 금액을 얘 둘이의 비율로만 안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발생 총 제조 총 발생액을 보면 절단 부분이 발생한 건 자기한테 발생한 50만 원에 동력 부분이 이거 너가 쓴 거니까 이 제조 간접비는 앞으로 너가 계산해 라고 준 거고, 너가 쓴 거니까. 그리고 수선 부분도 10만 원은 너가 쓴 거니까 너가 계산해 이렇게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합치면 85만 5천 원이 절단 부분의 제조 간접비 총 제조 간접비로 바뀐다는 거예요. 얘는 보조 부분이 쓴 걸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가 계산할 때 분배하려고 분배를 받은 거예요. 너가 이만큼 썼다라고 하면서. 그럼 조립 부분도 이 금액에 이 금액 그리고 이 금액을 하면 금액이 54만 9천 원이 조립 부분에 배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 보셨을 때 이 보조 부분을 배부하기 전에 총 제조 간접비가 이 금액이죠. 그죠? 총 제조 간접비가 이 금액이었죠. 근데 배부하고 나면 이제 이 금액이 되는 거잖아. 얘네들은 없고. 그럼 배부하기 전에 총 제조 간접비와 배부한 후에 총 제조 간접비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금액은 똑같은 54만 원에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갔고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이 합은 똑같은 거죠. 지금 뭔가 돈이 더 들어오거나 빠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아래쪽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얘는 0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의 합은 똑같은 거죠.
이쪽에 있는 금액을 이쪽으로 보냈을 뿐인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이론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배부하기 전과 배부한 후에 제조 간접비 총 발생액은 일치한다라고 똑같다라고 나와야 되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에요. 얘는 어딘가 돈을 더하거나 뺀 건 없잖아. 그냥 이 금액을 얘한테 나눠서 더했을 뿐인 거지. 그죠? 그래서 배부 전이나 배부한 후나 이 금액은 둘 다 똑같아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직접 배우법이에요. 직접 배우법. 자, 그럼 이제 단계 배우법을 볼게요. 일반적으로 배부법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배분법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단계 배우법은 얘는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중간이라서 얘는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는 거예요. 얘가 키워드예요. 그리고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자, 우리 용역 수수 관계를 자, 여기다가 하나 적어 두세요. 용역 수수 관계에 수수 관계를 고려할수록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수수 관계를 고려할수록 정확도가 높은데 이거야? 몰라. 자, 그럼 연수수 관계를 고려할수록 정확도가 높은데 그럼 직접 배우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였죠. 직접 배우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얘는 일부 고려하면 직접 배우법보다 더 정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특징이 배부 순서를 어기면 직접 배부법보다 오인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럼 또 도대체 배부 순서 따지는 게 뭔지 또 궁금하죠? 저만 궁금한가요? 자, 또 이제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예에서 자, 우리 보조 부문의 동력 부문을 먼저 우선 배부를 하면 이걸 먼저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34만 4천원 동력 부문 34만 4천원을 먼저 배부하면 얘는 지금 50%, 30%, 20% 썼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그러면 34만 4천원 동력 부문에 곱하기 50% 하면 얘는 17만 2천원이 되죠. 그리고 34만 4천원에 곱하기 얘는 30% 썼다는 거니까 지금 이 비율 동력 부문 쓴 비율대로 0.3을 하면 얘는 10만 3,200원이 되고 또 34만 4천원 곱하기 0.2를 하면 얘는 6만 8,800원이 되죠. 이 금액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나요? 얘들 전부 다 50, 30, 20의 비율로 34만 4천원을 나눈 거예요.
그럼 지금 수선 부분이 쓴 부분까지 고려해 준 거죠. 그죠? 수선 부분 너가 쓴 금액은 이 금액이야. 나 이만큼 나왔는데 너 50%, 너 20%, 30%, 너 20% 썼으니까 너네들이 이 돈 책임져 하고 이제 나는 떠날게 하고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선 부분을 할 건데, 자, 그럼 수선 부분은 이제 돈역 부분한테 68,800원을 배부 받았죠. 그럼 이제 수선 부분이 책임져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되죠? 자기한테 20만원 발생했는데 돈역 부분이 너가 68,800원을 너가 쓴 거니까 너가 책임져라고 해서 이 금액을 줬죠. 그러면 수선 부분이 책임져야 될 금액은 268,800원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썼으니까 너가 이 돈에 대해서 알아 처리하라고 얘가 보내고 떠나버렸잖아. 난 이제 없다라고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선 부분이 정리해야 될 건, 자, 금액은 268,800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금액이 된 걸 이렇게 분배받아서 더해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단계배우법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요. 글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세무위급에 계산 문제 나온다면 단계배우법이 나와요. 그럼 지금 처음 계산할 때 쭉 전부 다 보조 부분까지 계산해서 그 다음 계산할 때 보조 부분에 배부받은 걸 더해야 된다는 거 먼저 생각하고, 그럼 이제 얘가 268,800원인데 4대 2로 동력 부분 너 이리 와. 너 20% 썼네. 너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얘한테 또 주면 얘가 받고 또 너 20% 썼잖아. 너 20% 썼잖아. 죽을 때까지 계속 가겠죠. 그래서 얘는 인식했었는데 이 다음 애는 나한테 배부한 애는 직접 배부처럼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얘를 무시해버리면 제조 부분의 비율대로 합쳐서 쓰게 되겠죠. 그럼 얘의 금액은 반반이니까 그럼 134,400원이 될 거고 절반이니까 얘는 134,40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얘를 무시해버렸으니까. 진짜 일부 고려하죠. 얘 한 번. 결국은 고려 안 하고. 지금 두 개니까 처음 배부하는 건 고려하고 두 번째 하는 건 안 하게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근데 10개가 있으면 이 종류 배부한 종류가 많은 거 큰 걸 먼저 배부해서 하나씩 이렇게 줄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단계 배부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총 발생액을 보면 얘는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이 세 개 금액을 합치면 얘는 846,400원이 되고 얘는 557,600원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수선 부분을 우선 배부를 하게 되면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를 하면 얘는 수선 부분에서 발생한 거는 20만원인데 이 20만원을 8대 4로 나눠 줄 거예요. 그럼 40%, 20%니까 428, 8만원, 8만원, 얘는 4만원 이렇게 되겠죠. 금액 이해 갔나요? 이정씨가 산수 잘하나봐. 지금까지 중에 제일 끄덕끄덕이 많았어. 자, 그럼 자 이번엔 얘를 고려했죠. 먼저 하는 거는 배부 보조 부분비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력 부분을 배부할 건데 칸이 부족한가 보네. 자, 그럼 자 동력 부분은 얼마를 가지고 배부해야 되죠? 38만 4천원으로 배부해야 되겠죠. 제가
두 번째 하는 애는 이 자기 거하고 자기가 배부받은 거 합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댔잖아.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두 번째 하는 애는 얘 또 배부하면 보조 부분끼리 영원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5대 3으로 또 나눌 거예요. 그럼 38만 4천 원을 곱하기 800분의 500. 얘는 38만 4천 원 곱하기 800분의 300. 자, 그럼 금액이 24만 원이 딱 나오고 얘는 14만 4천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총 발생액은 얘 더하면 얘는 86만 원이 되고 얘는 54만 4천 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구한 값을 보면 이거 너무 멀리 있는데 자, 가까이에서 두 개 같이 보려나? 자, 여기 총 발생액을 보면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했을 때와 수선 부분을 배부했을 때에 두 개의 값에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배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걸 정하면 무조건 꼭 그 배부 순서를 지켜야 되는 방법이 단계 배부법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지키고 다른 걸 먼저 배부하게 되면 오히려 영역수수 한계를 전혀 고려 안 했던 직접 배부법보다 더 오인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단계 배부법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호 배부법을 보면 상호 배부법은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상 매우 높기 때문에 근로 지문으로 나왔을 때 키워드가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완전히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고려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는 매우 정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단점은 느리다, 어렵다, 고비용. 그럼 직접 배우법하고 반대죠. 직접 배우법하고 장단점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자, 시험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세무유급에는 세무유급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공식 구하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면 자, 동력 부분을 제가 A라고 두고 수선 부분을 B라고 둘게요. 그럼 동력 부분이 A고 수선 부분이 B예요. 그럼 자, 동력 부분에는 지금 발생한 거 보면 자기한테 발생한 게 34만 원인데 이 34만 원에 수선 부분의 20%를 썼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동력 부분은 지금 자기한테 34만 원 하고 그리고 수선 부분 거에 20%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선 부분은 자기 20만 원에다가 동력 부분의 20%를 썼다는 게 수선 부분 이야기죠. 그럼 이걸 지금 얘 더하기 이거라는 이야기잖아. B의 20%. 그게 동력 부분이 쓴 거고
수선 부분에 쓴 거는 자기한테 20만 원에 A 동력 부분의 20%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공식으로 써보면 동력 부분 A는 자기한테 발생한 34만 4천 원에 더하기 수선 부분에서 20%니까 0.2B라고 보면 되겠죠. 수선 부분에 20% 썼다. 0.2B. 그럼 수선 부분은 2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우리는 동력 부분에 20% 썼으니까 0.2A라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얘의 자기한테 발생한 이거에 B의 20% 0.2B, 얘는 자기한테 발생한 거에 A의 0.2A 20%, 얘 둘이 더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이 공식인 거예요. 자, 그럼 얘 계산할 수 있죠. 사실 이정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이 정도는 하거든. 근데 자, 지금 제가 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한 이유는 보조 부분이 두 개라서,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 3개 있으면 3차 방정식, 10개 있으면 10차 방정식이에요. 저는 3차 방정식 못 풀어요. 양심적으로 말할게요. 3차 방정식 못 하겠어요. 2차 방정식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얘 둘이는 서로 몇 퍼센트 쓴 걸 다 정리를 하죠. 완전히 고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시작할 땐 복습하면서 제가 이거 계산한 것 가지고 실제값 한 번은 보여드릴 건데 궁금해할까봐. 근데 몰라도 돼요. 이 공식까지는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공식까지는 유추해 보시면 하시면 좋은데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 가시잖아. 컴퓨터로 원가 회계할 거예요. 컴퓨터로 원가 회계를 해요. 도전 프로그램도 원가 회계 다 돼요. 도전이 원가의 달인이에요. 원래 생산하고 우리 출고 있고 이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하는데 당연히 상호배우법을 쓰겠죠.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백차 방정식도 풀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함수만 잘 짜주면 쥐가 풀어야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 지금 공부했던 걸 나중에 다시 생각하시게 돼요. 제조업 가면. 왜냐하면 거기에 몇 퍼센트 비율도 집어 넣어줘야지 산출이 되는데 그게 다 여기랑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율 계산하기 위해서 어디 기준점 잡아줄 거고, 여러분들이 막 시간 잡고 막 이럴 거예요. 그게 컴퓨터로 원가 회계할 때 원가 회계 이론상으로 내용 모르면 인풋 값을 뭐 주는 줄 몰라요. 컴퓨터는 계산만 해줄 거거든. 이 원가 회계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요거 여기에 지금 값이 다 계산하면 나오면 이 금액으로 계산 자료 입력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들어가고 매출 원가 나오도록 해서 전표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숫자 쓰는 게 아니고. 제조업 가면 원가 계산되어서 이 값들이 계산 자료 입력에서 불러오게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결고리 조금 느낌이 오시죠? 자, 우리 오늘은 저와 같이 부분별 원가 계산까지 봤는데, 내일은 그럼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또 내일 더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이제 물건 한 개당 가격 계산하는 거 볼게요.